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연구는 작년 하반기에 수행된 연구 결과 주요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탄소 중립 관련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이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이제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계속 문제의식 하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모색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연구가 수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연구는 3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 전략의 어떤 현황하고 간단히 분석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민들께서 이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그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정부가 조금 더 우리 추진 전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이런 3가지 차원에서 연구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체계는 이제 본 슬라이드와 같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국판 뉴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사회적 뉴딜에서 기본으로 해서 그거를 잘 융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역균형 뉴딜로 저희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탄소 중립의 전략은 구체적으로 3+1 10대 과제 전략 추진 체계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업데이트 되긴 했는데요. 작년 저희가 연구하기 전 12월 말 기준으로 지금 3+1 전략에 대해서 각 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 전략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연구에서는 여기 좀 진하게 칠해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으로는 해외 주요 기관에서 정책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평가를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평가할 수 있는 한 4가지 측면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추진 전략을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제 환경적인 효과성 측면에서는요, 대부분의 전략에서는 이제 각 전략별 수치화된 정량적인 목표는 잘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에 대한 세부적인 관련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제 이러한 좀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요. 경제적 효율성에 관해서는 일부 전략을 중심으로 좀 비용에 관한 문제가 좀 접근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경제적 효율성은 조금 더 보완될 파트라고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전략들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제도적 기반들이 동시에 이제 저희가 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보완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어떤 사업이라든가 전략이 추진됐을 경우에 대부분의 전략에서는 이제 직접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소통은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한 것은 보입니다. 그러나 좀 국민 전체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좀 다층적인 차원에서의 수용성 노력은 계속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탄소 중립 관련된 국민의식 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주요한 내용은 저희 연구원의 성과, 사회적 성과 공유를 위해서 저희 KI 포커스에서 별도로 상세하게 내용을 발간을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센터, 정기협회 미래정책에너지연구소하고 같이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다른 일반 조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 그 전문가하고 일반 국민하고 좀 별도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 질문도 있고 차별적인 질문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좀 해보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 설문의 주요 내용은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전략 평가를 할 때 있을 때 그런 기준에 좀 부합되는 질문을 가능하면 좀 매칭시켜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결과를 이제 몇 가지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이제 요 페이지하고 다음 페이지하고 이제 몇 가지 주요 결과를 저희가 요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일반 국민과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필요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 인식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좀 차이점을 보면은, 전문가분들은 감축 목표라든가 감축 경로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국내 여건, 특히 그 중에서도 기술 개발이 가장 핵심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께서는 국가가 어떤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상향식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좀 이제 좀 반영하는 가운데서의 추진 전략을 좀 더 강조하신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탄소 중립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에너지 그 시장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의미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순서를 저희들이 이제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기요금에 관해서 조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나라의 가구당 전기요금 정보를 드리고 향후 어느 정도의 그 비용 부담에 관한 그 의사가 있는지를 여쭤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은 기꺼이 한 달에 지불을 좀 상대적으로 높게 의사 표시를 한 반면에 일반 국민들께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일반 전문가들 기준으로 모든 기술은 아니고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좀 미래 신기술 관점,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몇 개의 주요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현재의 R&D 수준이라든가 시장성의 수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잠재성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몇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상태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기술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SS하고 SMR 같은 것들은 전문가분들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좀 이른 시간 내에 시장성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반면에 CCS 같은 경우에는 시장성은 조금 더 좀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의견을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기후위기 인식, 환경 감수성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 의견하고 같이 봤을 때는 이 과학적 기반이라고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기술적 기반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기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좀 잘 소통을 하고 유기적 협력으로 나갈 때 정책 추진의 좀 탄력성이 이제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이것이 말하는 바는 이제 시민 참여형 수기 과정이 중요한데 내용적으로는 이 감축 비용에 대한 사회적 이해 증진 도모가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대한대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저희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러한 결과를 이제 정부가 참고를 해서 추진 전략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추진 전략 활성화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크게 보면은 저희가 그동안에 녹색성장이라는 그 대주제를 가지고 국가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그러나 탄소 중립은 이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확실히 그 국가 대전환적 관점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그 강한 의지 그리고 실천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R&D의 노력은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요. 그러나 이제 더더욱이 탄소 중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현재까지의 이 R&D 효율성을 어떻게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느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고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 기술 개발의 확산 관점에서 이 기술이 제도적인 측면, 시장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기술 확산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거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사회적 공론화 메커니즘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것도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는 저희가 이제 민주화 사회가 거치면서 기존 소통 방식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탄소 중립을 계기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저희가 대전환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부가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결과에도 나왔지만은 과거 연구라든가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전문가분들께서 얘기하는 것이 이 대전환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에너지 시장 시스템의 구조 개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요. 전력 시장 구조 개편을 포함해서 열 시장이라든가 이런 에너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 연구에서 특별히 이번에 좀 확인을 했던 것은 이 전기요금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에너지 시장, 전력 시장을 단계적으로 구조 개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또 동시에 꾸준히 전기요금 현실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비용 분담을 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현실화와 이 비용 분담에 대한 공정전환 문제는 우선은 해야 될 것들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국민 1인당 전력 수요와 전기요금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OECD 선진국 중에서요. 그 다음에 과거부터 우리가 이게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업종별 요금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개편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혁신적인 관점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기후환경 요금, 그다음에 전기요금의 지역 차등화, 실시간 요금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혁신적으로 계속해 나가면서 전기요금 현실화를 끌어 나가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사회 대전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금까지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 의식과 개편에 대한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 시스템 전반의 대전환에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주 수단이라기보다는 보조적 수단으로 좀 간주하고 그냥 중요하다라고 하는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사회혁신의 점검 사항은 뭐고 무엇을 강화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들이 사실은 또 동시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볼 수 있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탄소 중립 우리 기본 체제가 그 지역균형 뉴딜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성공시켜서 탄소 중립과 연계시키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혁신의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좋은 모델을 만들고 확산해 나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정부 부처별 그다음에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모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회 혁신의 그 거버넌스 하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게 좀 그 제안을 하고 저희도 연구를 이제 앞으로 더 충실히 해나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 가지 지금 전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전략별로 앞서 저희가 분석드렸던 비용적인 측면, 제도적 기반 강화 측면,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 전략별로 무엇이 더 보충되고 보완돼야 되는지, 개선돼야 되는지에 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잘 안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전략별 보완뿐만이 아니라 전략 간의 상호 연계 차원에서의 보완 방향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정부한테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 각 부처의 현재의 어떤 접근 체제에서 정부 부처 간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조 체제로의 전략을 보완해 나가는 것들이 매우 필요하겠지요. 대표적인 것들이 탄소중립 도시계획 같은 것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유기적 협조 체제의 기반 하에서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수송 부분 같은 경우도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과제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수송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만은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한 차원 높게 계속 접근해 나가는 것들이 정부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 보면 현재는 정부의 추진 전략이 위와 같은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틀, 그리고 여기에 각 개별 전략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틀이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 간 연계를 하고 환경 구축을 하고 실천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정부가 이제 앞으로 좀 잘해 나갈 때 탄소 중립이 우리가 좀 잘 실천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경경제학교 회장 임동순이고요. 현재 동의대학에서 경제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늘 그렇듯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KI의 정말 대단한 큰 분야의 연구 주제 4개, 김종호 부원장님 얘기를 하셨지만 상당히 연계가 돼 있는 사안이죠. 그런데 제 토론은 주로 첫 번째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된 이행 기반 구축, 그다음에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시사점을 실제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사님의 연구 틀이 좋았던 게 뭐냐면 그 전에 여러 측면에서 논의됐던 기후 변화하고 탄소 중립 최근의 인재 정책으로서의 내용을 한 4가지 기준으로 정리를 하고 환경 효율성이나 환경 성과 효과성이나 뭐 제도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 담론적 혹은 정책의 그 철학적 기반을 한 3가지 정도의 전환, 대전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공론화를 필요로 포함한 그 논의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세부적이긴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 분야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최소한 오늘 그 KI 탄소 중립 그 이행 기반하고 활성화 관련된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20여 년 이상 본격적으로 탄소 혹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뭐가 부족했고, 또 20년 동안 개선은 됐지만 뭐는 좀 안 됐고, 그다음에 앞으로 더 전향적이고 또 높은 수준의 중립 정책을 수행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야 될까,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한 정책 설계 기반, 그다음에 이제 재원,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고 발표된
그런 연구로 봅니다. 역시 KEI의 특성하고 역량이 반영된 연구죠. 다른 연구기관에서는 못하는 거지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더해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발표를 듣고 또 사전에 그 발표 문안을 좀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많은 논란 중에 스타트 포인트로 탄소 중립이나 기후 변화 전반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논의,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매듭이 안 된 상태로 온 측면이 많다 이거지. 그다음에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다른다 이거지. 그다음에 또는 우리가 한 20, 30년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보면은 어떤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느냐도 영향을 미쳤던 건 사실입니다. 오늘 발표를 듣고서 제가 그런 관점으로 좀 봤을 때 내가 슬펐을까? 아닙니다. 아니 건강한 토론의 그 내용이라고 해요. 좀 부딪히기도 하고 또 최근에 뭐 논의를 진전시키지는 않지만 에너지 믹스와 관련된 논의는 적과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앞으로 뭐가 더 잘하고 어떤 선택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또 해야만 하는 건지에 대한 논의를 새 프레임에서 다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와 관련이 돼서는 말할까 오늘 발표가 그런 논의를 어떤 식으로 이끌 건가에 대한 기반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두세 가지만 더 할 텐데 우선 연구 결과 중에 그 설문조사 결과는 되게 흥미롭고 또 실제 정보적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지만 일반 시민하고 전문가의 그동안 비교가 안 되고 우리가 증진됐던 기후변화나 탄소 중립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 뭐 감수성 이런 것들은 증진이 돼 있는데 일반 시민의 역할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가격이라든가 직접적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최종 소비자로서 가계 부분 주로 일반 시민이 그런데는 어디로 의탁할 데가 없어요. 전기요금이 2배 올린다면 탄소 준수에 따른 비용이 2배로 오르면 그냥 자기가 다 감수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유일한 해결책은 줄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좋은 그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내용의 그 좋은 신호이고 전문가 설문조사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필요성에 더 공감을 하고 또 과학기술적 특히 온실가스 저감이나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CCU나 CCUS와 같이 좀 더 혁신적인 기술의 그 적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를 했다. 그런 것들은 이런 설문조사의 결과가 앞으로 논의에 앞으로 특히 이제 다음에 이어질 공론화라든가 경제 사회 주체별 이견의 건강한 어떤 논쟁 그런 논쟁적 과정 이런 거를 할 때 필요한 것이고 이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결과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전력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짧게 얘기를 하겠는데 과거보다 우리가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극명하게 이제 대립되는 부분이 전환 부분, 에너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역의 부담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재생에너지 많은 부분이 같은 요금을 낸다는 건 이상하지 않은가. 이런 문제는 아까 저 네 번째가 한상훈 박사님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정의의 문제와도 관련이 돼 있죠. 편익 혹은 책임의 배분 혹은 책임의 부담, 그다음에 성과의 배분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되고 또 해야만 할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력산업 구조 개편 논의가 20여 년 이상 돼 있지만 지금은 좀 더 빠른 속도로 왜냐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은 안 되거든요. 혹은 제약이 되거든요. 그 실효성이. 그래서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기술과 관련해서는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OECD하고 IEA, 유엔에서 하는 거에 조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근데 거기서 보니까 지금 OECD IEA에서 나오는 것처럼 맥시멈 테크놀로지를 주고 ETP 같은 데서 에너지 ETP 테크놀로지 퍼스펙티브 같은 거기에 우리가 어느 수준인가를 보는 거. 아까 이 박사님이 보여주신 국내 기술 관련 전문가 조사 2단계, 3단계, 4단계를 잘 정리하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과학기술도 합의적인 측면이 있더라고요. 저는 과학기술은 아주 순수하게 누구나 동의하는 건 줄 알았는데 누구는 2단계에서 된다고 할 수 있지만 누구는 5단계는 돼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는 거를 전제로 과연 최고 수준의 테크놀로지를 기관별로 또 그 효과별로는 어떻게 배분할까 이런 측면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중요한 발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KEI 연구가 우리 환경 정책 나가서 우리 탄소 중립 정책 큰 기여를 하기를 크게 기대하고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JTBC에서 환경 분야 심층 취재 맡고 있는 박상욱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이제 국민 의식 조사에서 전기 요금에 관한 설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발표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던 대로 우리나라 전기 요금 자체가 매우 저렴한 편인데다가 사실 산업용 전기 요금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보다도 훨씬 저렴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요번 조사 과정에서 제가 확인했었던 요 발표 자료에 있었던 전기 요금 같은 경우는 가정용 요금 같은데 산업용 전기 요금에 관한 조사도 진행이 됐을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나 연구 같은 것이 계획이 있으실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지금 아까 지점 토론 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을 충분히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더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발제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예, 하셔도 됩니다. 혹시 특별히 예.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1세션에서 발표됐던 내용들이 저희 탄소 중립 정책하고 다시 한번 매우 직간접적으로 많은 연관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저도 느꼈고요. 두 번째 직접적으로 이제 비용 문제하고 우리 JTBC 기자님께서도 전기요금 용도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번 연구는 국민의식조사였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내가 우리 집에서 얼마만큼 비용 지불할 수 있겠냐는 차원에서 이제 가정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국한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높낮이 이거는 계속 좀 다시 업데이트해서 보실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용도별 요금 개편에 관한 관점에서 저희 연구원에서 5월에 보고서가 또 다시 나옵니다. 세부 내용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보고서도 많이 있지만 용도별 요금 즉 여기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용 자체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탄소 중립 관점에서는 용도별 요금제의 어떤 개선 방안 관점에서 조금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좀 나오면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